도윤아, 미국으로 가자. 아니, 가야겠다. 갑자기요? 도윤은 숨을 한 번 들이켰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쿡 찌르는 느낌이었다. 유학이라는 단어는 이 집에서 늘 좋은 의미로 쓰였지만 도윤은 지금 그 단어가 멀리 치우기에 다른 이름처럼 들렸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도 숨이 가빴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어린 한도윤의 가슴은 이유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다시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느낌,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 따라왔습니다. 도윤은 그 경험을 이미 여러 번 겪은 아이였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풍경이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도윤은 괜히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목이 타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침을 삼키게 됐습니다. 불안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이 집의 조용함은 늘 관리된 것이었고 필요 없는 감정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웃음도 말소리도 필요할 때만 허락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괜히 어른들의 시선을 먼저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는 이미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고모는 말없이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빈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 자세 역시 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답게 굴기보다는 얌전히 있는 법을 먼저 익혀야 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띄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숙부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정돈된 옷차림, 여유 있는 걸음.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다정한 어른이었지만 도윤은 숙부가 들어오는 순간 숨이 한 박자 늦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처럼 몸이 긴장했습니다. 도윤아. 숙부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의 공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모는 시선을 피했고 아버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은 이 집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가야겠다. 숙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학이다.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면 좋겠다. 유학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도윤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국, 유학, 떠남. 단어들은 멋있어 보였지만 가슴은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도윤은 생각보다 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숙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질문 자체를 가볍게 덮으려는 웃음이었습니다. 너를 위해서지. 숙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보다 거기가 더 배울 게 많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늘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설명이 귀찮을 때, 혹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그 말은 언제나 결정의 마침표처럼 사용됐습니다. 언제가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다. 다음 주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자 도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면 너무 빨랐습니다. 학교도 친구들도 익숙한 것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울음이 질문보다 더 불필요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열심히 해라.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집안 이름에 흠이 가면 안 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젓가락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을 뿐 도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은 끝났고 아이는 그 결과만 따라가면 된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박옥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고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뒤에서 일했고 늘 조용히 존재했지만 도윤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옥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가나 봐요. 도윤은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억울해요. 그 말과 함께 도윤의 심장이 세게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분 앞에서는 이상하게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도윤은 다시 침을 삼켰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마음을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도윤의 방에 와서 말없이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작은 양말, 아직 아이티가 남은 셔츠들을 하나씩 접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곁에 있다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한 게 없어도 떠나야 할 때가 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참는 거다. 억울함은 나중에 써도 된다. 그 말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도윤의 가슴 깊숙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자기였을까? 왜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심장은 몇 번이나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몇 번이나 식었다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끝에는 항상 같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옷을 접던 손, 억울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던 목소리.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억울한 출발이 자기 인생을 바꿀 첫 장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숨소리까지 얇아진 밤이었습니다. 어린 한도윤은 방 안불을 껐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발을 내밀었다가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심장은 잠잠해질 듯 하다가도 갑자기 쿵 하고 크게 뛰었고 목은 자꾸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침을 삼키면 불안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불안은 마치 억울함이 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음 주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면 비행기를 탄다. 다음 주면 학교를 떠난다. 다음 주면 친구들과 헤어진다. 다음 주면 이 집에서의 삶이 끊긴다. 그 단어는 분명 미래를 뜻하는데 도윤에게는 벌써 벌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끝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 마음속에선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보다 떠나야 한다는 명령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발끝으로 걷는 듯한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에 누구지? 혹시 아버지인가? 혹시 숙부인가? 아이는 괜히 몸을 웅크리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도윤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박옥분의 걸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이 나올 때 목이 따끔했습니다. 긴장을 오래 잡고 있다가 풀면 몸이 먼저 항의하듯 저릿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옥분이 잠깐 서 있다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아도 말을 걸지 않아도 혼자 두지 않겠다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더 분주했습니다. 출국이 다음 주로 정해지자 사람들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들이 들어오고 운전기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윤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아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같은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권 챙겼나? 서류는 어디 있나? 예절 교육은 계속해야 한다 같은 말만 쏟아졌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아니라 도윤의 처리만 중요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은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릎 밑으로 감췄습니다. 그 순간 숙부 한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가면 내가 더 편할 거다. 숙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시끄럽잖니. 공부는 조용한 데서 해야지. 그 말이 웃으며 나왔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숙부가 말하는 시끄러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어른들의 싸움, 어른들의 경쟁, 어른들의 눈치 싸움. 그 속에서 도윤은 늘 중심이 아니라 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내세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이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해도 마음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식탁 아래에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쥐어야 눈물이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도윤이 복도를 지나는데 부엌에서 옥분이 어른들과 짧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흘려들었을 말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귀가 열렸습니다. 옥분 씨, 이번 출국은 업무가 아니라서요. 비서가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쪽은 현지에서 담당자가 붙을 겁니다. 옥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담당자요? 그분이 도련님 밥까지 챙겨주십니까? 비서는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옥분은 더 말을 높이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아이입니다. 밥도 잠도 마음도 챙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이입니다.
그 말을 어른들 중 누군가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다시 올라오려 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라고 불린 순간 그제야 자기가 정말 아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방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절과 영어 발음을 봐준다는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은 도윤에게 앉는 자세부터 발음, 인사법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도윤은 얌전히 따라했습니다. 따라하는 게 제일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중하려 해도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 멀리 부엌창,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옥분의 그림자. 도윤은 수업 중에도 몇 번이나 침을 삼켰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목은 늘 마르기 마련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이 나가자 도윤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멍하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손등 위로 작은 핏줄이 보였습니다. 어린 손은 연약했고 그 연약함이 지금은 너무 싫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거겠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기 속으로 흩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혼자 가시게 두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대답 대신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비행기표입니다. 도윤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누가 줬어?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정부가 비행기표를 샀다. 자기 돈으로. 누구 허락도 없이. 그건 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승인 아래 움직였고 특히 옥분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옥분은 지금 그 규칙을 가볍게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알면.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도 됩니다. 저는 제 몫의 책임을 질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옥분의 행동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이 집에서 어른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혼내거나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고모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비서가 서 있었고 조금 뒤에 숙부도 올라왔습니다. 숙부는 처음엔 웃고 있었지만 옥분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옥분 씨, 숙부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게 뭡니까? 옥분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똑 떨어져 울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까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옥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늘 부엌에서 조용히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마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옥분 씨가 뭘 믿고 그런 결정을 해요? 숙부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집안일이에요. 가정부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일이라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은 억울함이 흘러나오는 모양입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옥부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아이입니다.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2번 반복되는 순간 어른들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아이라고 인정하는 말은 이 집에서 보기 드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가슴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숙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옥분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옥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떠안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더 서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말은 가족이 아니라 옥분이 해주는 걸까? 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뒤에 있던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아침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결정이 바뀐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도윤의 인생은 혼자 떠나는 유학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도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반의 떡밥은 여기에서 생깁니다. 옥분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며 허락 없이 비행기표를 샀는가? 그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분의 눈빛에는 도련님을 지켜야 하는 사연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많았는데도 소리는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비서들은 속삭이듯 움직였고 짐을 나르는 직원들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린 한도윤은 그 조용함 속에서 괜히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이 집의 공기를 깨뜨릴 것 같아서 일부러 호흡을 얕게 가져갔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아침부터 차가웠습니다. 출국이라는 말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컸고 아이 몸에는 괜히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가방 하나에 자기 삶의 일부가 들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서류 이야기만 했습니다. 비자, 보험, 현지 담당자, 학교 일정. 그 이야기들 사이에는 도윤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한 번 침을 삼켰습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가슴에 걸린 무언가가 조금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도윤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지만 도윤은 그 존재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옥분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었습니다. 옥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도 격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의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며주고 셔츠 단추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손길은 빠르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해주는 손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숙부는 창밖을 보며 일정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머에 비친 얼굴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아직 IT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며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안내방송, 캐리어 끄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 소리들이 도윤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찼습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오면 늘 그랬습니다. 도윤은 가방 끈을 꽉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자기 자리를 붙잡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출국 수속을 앞두고 어른들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당부를 건넸습니다. 가서 말 조심하고, 어른 말씀 잘 듣고, 괜한 일에 나서지 말고. 그 말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튀지 말라는 말,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말들이 가슴에 닿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건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옥분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숨이 가쁘면 일부러 천천히 쉬셔도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어른들의 수십 마디 당부보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잘해라도 아니고 참아라도 아닌 숨 쉬라는 말. 도윤은 그제야 자기 숨이 얕아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어른들과의 인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고 숙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모는 멀찍이 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아이보다 돌아올 결과가 더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던 순간 도윤은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옥분이 도윤 옆에 바짝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앞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넓은 공항,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고 도윤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왔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옥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좌석의 냄새, 안전벨트 소리, 창밖의 활주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다시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때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부터는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도윤은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그 침 삼킴은 불안의 표시이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몸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집들이 작아지고 땅이 멀어졌습니다. 도윤의 어린 인생도 그와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선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 보호하지 않고 소리 없이 지켜보는 사람. 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큰 힘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은 단순한 유학의 시작이 아니라 말없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긴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도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옥분이 말해준 대로 일부러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숨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조금씩 제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공항문을 나서자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냄새도 온도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영어 안내 방송이 연달아 흘러나왔고 그 말들은 도윤의 귀를 스쳐 지나갈 뿐 의미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자기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도윤의 반걸음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멈추면 부딪히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앞서지 않도록 속도를 맞췄습니다. 현지에서 나온다는 담당자는 생각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서로 부딪혀도 사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늘 따라다녔지만 여기서는 그저 어린 동양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은 크고 낯설었고 거리의 색도 집과는 달랐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차 안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도윤이 창문에 너무 가까이 기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어깨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도윤의 숨을 다시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은 크고 깨끗했지만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새 것이었고 벽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그 울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소리가 크다는 건 혼자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짐을 풀기 시작하자 어른의 지시들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일정표를 꺼내 설명했고 학교 이야기와 규칙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지쳐 있었고 몸은 시차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다시 땀이 찼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몇 번이나 침을 삼켰습니다. 긴장이 쌓일 때마다 그 습관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도윤은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렌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집이 아니라 거리 한복판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다시 짧아졌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스스로 하는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이미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옥분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옥분이 부르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따뜻한 거 먹자.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일정도 공부도 예절도 아닌 그저 먹자는 말. 도윤의 심장이 그제야 조금 느리게 뛰었습니다. 따뜻한 걸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숨이 길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익숙한 맛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걸 누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여긴 아무도 도련님을 모릅니다. 옥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 말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바로 비교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가능성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소리는 낮보다 더 크게 들렸고 창밖의 불빛은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도윤의 방문 앞에 잠시 멈추는 소리까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다는 걸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혼자는 아니라고. 그 생각이 들자 손끝의 차가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숨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집에서의 첫날이 단순한 적응의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균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어제보다 훨씬 밝았고 그 밝음이 오히려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깼고 깰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 집이 아직 자기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조용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괜히 공기에 노출되면 마음도 같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옥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 접시를 꺼내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낯선 집에서 들리는 유일하게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윤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긴장을 다스릴 때마다 나오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옥분은 도윤이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걸 알아채고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내주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집이 낯설었다면 오늘부터는 사람이 낯설어질 차례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교문, 넓은 운동장,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은 도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어른의 시선이 먼저 있었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도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실로 안내받는 동안 도윤의 심장은 다시 빨라졌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담당 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친구가 새로운 학생이야.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도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선이 몸에 닿는다는 표현이 왜 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호기심이 도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애야? 동양인이네. 영어 잘하나? 도윤은 그 말들이 정확히 들리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보다 알아듣는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꼼지락거렸고 다리는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몸이 긴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지만 도윤에게는 한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생의 말은 절반 정도밖에 이해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웃으면 어쩌지 같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더 눈에 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잠시 멈췄는데 그 멈춤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윤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쥔 식판이 조금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 도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은 도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씹는 소리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아이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겁냈던 질문이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지만 아주 잠깐 숨이 길어졌습니다.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생각보다 더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도윤의 표정을 살피며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옥부는 도윤에게 먼저 물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 물을 받아 한 번에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이 머릿속을 잠시 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어땠어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떨림이 창피하지 않다는 걸 옥분 앞에서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에 앉아 학교에서 받은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시간표, 규칙, 숙제 안내문. 글자들은 빽빽했지만 내용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 속에도 분명 선이 있다는 느낌. 그 선을 모르면 금방 튕겨나갈 것 같은 불안. 도윤은 그 선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윤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조금 느리게 뛰고 있었지만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혼자였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들 사이에서 아이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버텼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이 한도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 화면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고 밝은 색들이 번쩍였지만 도윤의 눈은 자꾸 한 곳에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걸 반복했고 심장은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 불안이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옥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는 일정했고 불의 세기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낯선 집이지만 옥분의 동작은 늘 같은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리듬을 듣고 있으면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릴 때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길어졌다가도 금세 다시 짧아졌습니다. 심장은 잠잠해질 듯 하다가도 갑자기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움찔했고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한국에서 들리던 소리와 달랐습니다. 길고 낮고 딱딱한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 온 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올까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왜 지금일까였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 또 나타났습니다. 옥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정리한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고 그 소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고 낯선 방문자는 늘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낮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도윤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의 톤이 친절만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는 있었지만 거리감이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업무라는 느낌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다시 땀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지만 분명했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쉬고 계십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보러 왔고 옥분이 대신 막아섰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한 발 내딛었다가 멈췄습니다. 나서야 할지 숨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도윤은 늘 느렸습니다.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아졌고 문장도 길어졌습니다. 옥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른들이 도윤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대신 늘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고 이번에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의 공기가 집안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땀이 식어가며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은 늘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초였을지 몰라도 도윤에게는 몇 분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 가슴에 쌓여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은 서서히 속도를 늦췄고 손끝의 차가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옥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도윤은 알아챘습니다. 옥분의 눈이 조금 더 긴장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도윤은 괜히 묻고 싶었습니다. 누구였어? 왜 왔어? 하지만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나오기 전에 알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아. 옥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깜짝 놀랐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야? 옥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교 쪽 사람이야.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다. 그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심장은 이제 많이 느려졌지만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쪽 사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학교는 이미 충분히 낯선 곳이었는데 그 낯선 곳에서 어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천천히 씹으며 옥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옥분은 평소처럼 도윤의 그릇을 먼저 챙겼고 반찬을 조금 더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이 아주 약간 빨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집안의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책가방을 내려놓는데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책 때문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이제 일정하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왜 오늘 왔을까?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삼켜졌습니다. 불안이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이 그것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들어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괜찮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조금 느려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관에서 들리던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초인종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을 닫던 소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끝맺음처럼 들렸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옥분이 막아섰다는 사실이 도윤을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밤의 방문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교보다 더 복잡한 세계, 어른들의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윤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따라다닐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도윤의 몸은 그 변화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심장이 먼저 뛰었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면 손끝이 괜히 차가워졌습니다. 특별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몸은 늘 한 박자 앞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감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의 말투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도윤은 자꾸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 같았고 담당 교사가 지나치게 친절해진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절은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질 때는 보통 다른 의도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고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울렸고 그 울림이 혼자라는 사실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껐습니다. 화면의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더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긴장을 다스릴 때마다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옥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지만 그날은 리듬이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렸고 한 번씩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옥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도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어제 왔던 사람 다시 올까? 그 질문이 나오자 옥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그 침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옥분은 잠시 후 다시 칼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당장은 안 올 겁니다. 그 대답은 단정했지만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듣게 되는 대답도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억울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자기한테는 항상 반쯤만 알려주는 걸까? 왜 중요한 일은 늘 어른들끼리만 결정할까?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옥부는 평소처럼 도윤의 그릇을 먼저 챙겼고 아이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입안의 감각부터 둔해졌습니다. 도윤은 몇 숟갈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옥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리기를 반복했고 종이 위에는 의미 없는 선만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결국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멀리 떨어진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점만은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옥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어제의 초인종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옥부는 전화를 받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짧은 대화였습니다. 도윤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한국이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다시 움직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 사람처럼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침을 삼켰습니다. 결국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왜 나를 보낸 거야? 그 질문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도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소파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옥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보낸 건 내가 아니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고 숨도 잠깐 멎었습니다. 그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는 아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에서 아이는 가장 쉬운 카드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카드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막연히 느껴왔던 불안이 단어가 되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다. 옥부는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잘못해서 온 게 아니다. 중요한 말은 두 번 말해야 마음에 남는다고 옥부는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따라 읽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문장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여기 왜 있는 거야? 옥부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크게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낯섦, 불안, 억울함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옥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힘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도윤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느려졌고 숨도 길어졌습니다.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 버려진 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불안만 맴돌던 생각 사이에 하나의 문장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온 게 아니다. 그 말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 한쪽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학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밀려난 자리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조금 알게 된 순간부터 아이의 시선도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든 척을 했습니다. 아직 눈도 감지 않았는데 심장이 먼저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지기를 반복했지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의 불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그 불빛이 마치 지금부터 진짜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닌데 자꾸 삼켜졌고 그게 불안을 잠깐이라도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아주 작은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옥부는 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였고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어조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단어를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지금 돌아오면 서류 같은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통화 중간중간 옥분이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은 피곤한 숨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숨처럼 들렸지요. 도윤은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는데도 도윤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관 초인종 소리가 떠오르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의 세계가 조용히 다가오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게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손이라도 붙잡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버티던 도윤은 결국 잠이 든 척한 채로 밤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차가 풀릴 법도 한데 몸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가슴 한쪽이 계속 간질간질했습니다. 옥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날은 조리대 앞에 서서 잠시 멈춰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손을 씻는 동작을 반복했지요. 도윤은 그 모습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운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심장은 또 한 번 빨라졌고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도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어제 누구랑 전화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질문은 또렷했습니다. 옥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한 번 더 떠서 도윤 앞에 조용히 놓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야? 숙부야? 옥부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맞췄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애매한 답이 도윤의 가슴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모호함은 가장 무서운 형태의 진실이었습니다. 확실한 나쁜 소식보다 무엇인지 모르는 기척이 더 오래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고 그 떨림이 들키는 게 싫어서 무릎 아래로 손을 숨겼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싶었지만 괜히 그러면 약해 보일까봐 호흡을 얕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는 다시 침을 삼켰습니다. 옥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지금 숨이 짧아졌다. 천천히 쉬면 된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안내였고 그래서 더 잘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춰지는 게 느껴졌고 손끝의 차가움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짧았지만 도윤에게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뛰었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옥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통화가 길었습니다. 도윤은 한 문장씩 끊겨 들리는 한국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분명한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그 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몸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굳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세요라는 말이 귀에 걸려 계속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릴까요? 돌아온다는 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도윤에게는 다시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돌아가야 해?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으로? 옥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다시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는 또 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목이 먼저 마르는 법이니까요. 옥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중요한 말부터 할게요. 그리고 옥부는 그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2번 말해야 남는다고 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위로가 되는 동시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옥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뭔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다시 내 이름을 꺼내는 모양이에요.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말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 세계에서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이제 막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난 싫어. 거기 가면 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이는 또 억울해질 것이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울음이 같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고 손바닥에는 땀이 찼습니다. 이런 감정은 자꾸 몸으로 먼저 드러났습니다. 옥부는 도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선택이라니요. 도윤은 늘 선택 없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택을 하라니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분이 조용히 가방 하나를 꺼내는 장면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방은 어제까지 없던 가방이었습니다. 옥분이 새로 산 것인지
아니면 숨겨두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아이는 그 가방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혹시 진짜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 침이 또 넘어갔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뭐야? 옥부는 대답 대신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라니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서류가 나오면 결정이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옥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겁니다. 바로 쓰지 않기를 바랐어요. 도윤은 그 말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제 초인종, 어제 전화, 오늘 전화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옥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중반의 떡밥이 선명해집니다. 옥부는 단순히 따라 나선 가정부가 아니라 무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옥부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바로 쓰지 않길 바랐다고 말했을까요? 도윤은 그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본능은 압니다. 옥분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여기 있고 싶어.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아무도 나 몰라. 도윤은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나 몰라. 그게 무서우면서도 좀 좋아.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자기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련님도 아니고 누군가의 카드도 아니고 그냥 도윤일 뿐이라는 감각. 그게 처음으로 숨 쉴 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 다시 재벌가가 붙고 다시 후계라는 말이 붙고 다시 어른들의 싸움이 붙겠지요. 옥부는 조용히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결정하지 맙시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요. 그리고 옥부는 그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심장이 그제야 조금 느려졌습니다. 숨이 길어졌고 손끝의 차가움도 한결 덜했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이미 왔고 어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자신 편이 하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알겠어.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서도 가방과 서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질 때마다 옥분이 해준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혼자 두지 않는다. 중요한 말은 2번 반복되어야 남습니다. 그래서 도윤도 2번씩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숨이 조금 길어졌고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줌마는 왜 미리 알고 있었을까? 아줌마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준비했을까? 이 질문은 다음 막으로 이어집니다. 돌아오라는 전화가 온 이상 이제 버티기만으로는 부족해질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되었고 옥분의 숨겨진 준비는 점점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른들의 그림자는 멀어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창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한도윤은 잠든 척을 하다 말고 결국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계속해서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기도 했지만 가슴 안쪽에 걸린 무언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요 며칠 사이 이 동작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불안이 몸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가방과 서류 봉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거라는 옥분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비라니요. 대비라는 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옥분은 도윤이 미국으로 오게 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잠시 후 방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옥분의 발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숨을 멈췄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아. 옥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잤지?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빛 아래서 옥분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조금 더 어두워졌고 입술은 꼭 다문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 옥분은 그렇게 답하며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다시 조금 빨라졌습니다. 지금 묻지 않으면 다시는 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손을 꽉 쥐었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는 왜 그런 걸 준비했어? 그 질문은 가방과 서류 봉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윤아. 옥분은 한참 만에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아이의 진심이었습니다. 길어도 괜찮았고 무거워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모르는 상태로 남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실을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원래 이 집에서 처음부터 가정부로 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고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옥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일이다. 옥분은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그 집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앞치마가 아니라 서류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일정과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자리, 말은 하지 않되 모든 걸 알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옥분은 그 시절을 떠올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아이 하나를 지켜보는 일을 맡았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니요. 그 말은 너무 지금의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도 잘못한 게 없었다. 옥부는 그 말을 2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 한 문장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억울함, 분노, 후회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은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어른들 싸움 속에서 그 아이는 조용히 밀려났다.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옥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윤의 가슴은 더 조여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답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다. 옥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다. 그 순간 도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울면 옥분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고 숨은 다시 짧아졌습니다. 도윤은 또 침을 삼켰습니다.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아이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랑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닮았다니요. 그 말은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밀려난 자리, 아무 설명 없이 옮겨진 인생, 그리고 아이라는 이유로 선택권을 빼앗긴 상황.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옥분이 처음부터 자신을 그냥 도련님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옥분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문장은 아주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다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조금 느려졌고 숨도 길어졌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것도 내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서류는 누군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아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옥부는 도윤에게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지요. 도윤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억울함 사이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아. 옥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혼자 결정하게 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 인생은 결국 내 것이다. 그 말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정신없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옥분이 왜 허락 없이 따라왔는지, 왜 미리 준비했는지, 왜 끝까지 곁에 서 있으려 하는지. 그날 밤 옥분이 방을 나간 뒤에도 도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 대신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박동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혼자가 아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옥분의 숨겨진 이유가 드러난 이상 도윤은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아이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에서
함께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을 때 도윤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몸이 무겁고 이불에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고 숨도 비교적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하지 않겠다. 옥분의 그 말이 마치 밤새도록 아이의 가슴을 지켜준 문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닥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고 그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고 내쉴 때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긴 했지만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스스로 느꼈습니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결심 앞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옥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지켜보는 아이의 자리에서 이 풍경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천천히 뛰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도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 서류 봉투, 돌아오라는 전화, 그리고 선택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도윤아.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나 한국 바로 안 갈래.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지, 숨이 가쁜지, 손이 떨리는지. 도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옥분은 묻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닐 것 같아.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그 말을 할 때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숨도 한결 길어졌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 작아지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무도 나를 도련님이라고 안 불러. 그 말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련님이라고 안 불러. 중요한 말은 두 번 해야 마음에 남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아이는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너한테는 중요하구나. 옥분이 말했습니다. 응.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도윤이야. 그 말이 끝났을 때 도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감정을 꺼내놓았을 때 오는 여운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을 한번 펼쳤다가 다시 모았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대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힘들지 않은 길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힘든지 말도 못한 채 힘든지의 차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반사적으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선택을 한 상태다. 그 생각을 하자 손끝의 차가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전화를 받으며 도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묻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겠니?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의사라는 말이 어른들 입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걸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한 번 더 크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기분 좋은 박동이었습니다. 무섭니까? 옥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그리고 곧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제보단 덜 무서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흔들렸지만 오늘은 적어도 스스로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선택은 책임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도윤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담당 교사에게 하루 휴식을 요청했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집에 남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도윤은 그 먼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지금 어른들 세계 속에서 떠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먼지는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빛을 만나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들자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공책은 학교 숙제용이 아니라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공책이었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거의 속삭이듯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중요한 말은 2번 해야 마음에 남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점점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제보다 훨씬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돌아오라는 전화도 서류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안정된 리듬으로 뛰고 있었고 숨은 길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이의 선택은 어른들의 세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선택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가 바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달라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불안이 먼저 흐르던 공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긴장과 계산이 스며드는 공기였습니다. 도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심장은 비교적 차분했지만 귀가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고 발소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른들의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방문 너머에서 낮게 이어지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어였고 말끝이 짧고 단정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의 선택, 지금은 유지, 압박은 거절 같은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압박을 거절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늘 압박을 받는 쪽에 있었지 누군가가 대신 거절해주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도 안정되어 있었고 숨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옥부는 아이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가야 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여기 남겠다고 선택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도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천천히 뛰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학교가 피해야 할 장소에 가까웠다면 오늘은 견뎌야 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느낌은 비슷했지만 마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견딘다는 건 끝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피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도윤은 그 차이를 아주 작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잠깐 차가워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몇몇은 힐끗 쳐다봤고 몇몇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도윤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를 보는 시선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릎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담당 교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교무실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어른의 부름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교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아이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 가슴이 부풀어 올랐고 내쉴 때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교무실 안에는 담당 교사와 처음 보는 어른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어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빛이 익숙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아왔던 어른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숨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요즘 잘 지내니?
어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대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한국, 가족, 앞으로의 계획 같은 단어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전날 공책에 적었던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은 협박도 부탁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미묘함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고 분명했습니다. 교무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담당 교사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고 정장을 입은 어른은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짧았지만 도윤에게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말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은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도윤은 이제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몸이 무거웠습니다. 긴장을 오래 유지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제야 심장이 느려졌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어른을 만났구나. 옥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했어. 그 한마디에 옥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말한 건 아주 큰 일이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옥분의 표정이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2번, 3번 반복해야 어른들의 귀에도 남는 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윤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무서웠고 떨렸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무서워도 말할 수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세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자 계산은 틀어지기 시작했고 계획은 다시 짜여야 했습니다. 도윤은 아직 그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이동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아이의 선택이 만든 파동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순간 도윤은 더 이상 예전의 도윤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전날 밤까지 이어지던 전화도 낮은 목소리의 통화도 들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뜨자마자 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한번 가라앉은 뒤의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다시 바람이 불기 전에 잠깐의 멈춤 같은 시간. 아이의 심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뛰고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숨이 길게 이어졌고 가슴이 부풀었다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결정될 것 같다는 예감이 몸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옥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나는 소리는 크지 않았고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느리고 더 신중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분은 따라 나선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이 집의 중심을 조용히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 변화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이 무거웠고 동시에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집, 어른들의 얼굴, 도련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던 자신, 그 장면들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이의 심장은 한번 크게 뛰었다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기억은 아직 아팠지만 그 기억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옥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벨소리가 짧았고 도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순간 빨라지긴 했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떤 말이 와도 나는 이미 선택했다. 그 생각을 하자 손끝의 차가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으로 이동하며 통화를 이어갔고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몇몇 말은 자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투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말투, 설득하려 들지 않는 태도, 이미 마음속에서 기준이 정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보다 신뢰에 가까운 감정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통화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이에게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옥분이 돌아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분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조건을 내놨다.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는 늘 불리한 상황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부터 숙였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 남는 건 인정하겠다고 한다. 옥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일정한 보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서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관리라는 이름의 간섭,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아이의 심장은 다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한 뒤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뭐라고 했어? 옥분은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말해도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부풀었고 내쉴 때는 떨림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옥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동시에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아이는 처음 느꼈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관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남더라도 예전처럼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뜻. 어른들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말없는 존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거다. 내가 원하면 우리는 여기 남는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도윤의 인생을 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보다 벅참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남고 싶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여기 남고 싶어. 중요한 말은 2번 해야 남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도윤은 자기 마음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안도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몇 통의 전화를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수가 더 적었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결정입니다. 이 선택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집안의 공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어른들 세계가 얼마나 쉽게 아이의 선택을 무시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그 앞을 막아서 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하늘,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는 함께라는 감각이 얹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풍경을 다르게 보이게 했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안정된 리듬으로 뛰고 있었고 숨도 길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옥분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도윤아,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 그 말에 옥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감각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는 도련님도 누군가의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름만 불리는 자리에서 자기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은 흐릿했지만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떠나왔던 아이는 지혜롭게 따라 나선 어른과 함께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복수도 대결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남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 두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인생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